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채널 24K의 독자 여러분들만큼은 심지 꿋꿋하게 지키시고 늘 마음 평안하게 관리하시길 빕니다. 채널 24K 하석용의 단도직입입니다. 오늘은 좀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거를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로 편성할까 하다가 단도직입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환경이 또 급격하게 요동지를 치고 있습니다. 언제 안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만 미국 대선의 후유증, 내년 1월이면 어찌됐건 최종 확정이 될 텐데요. 그것을 앞두고 벌써부터 태평양의 파고가 아주 높게 일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장을 서서 소위 RCEP이라고 하는 거, RCEP인데 지금 이제 저널리즘의 용어로는 RCEP이라고 부릅니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아주 우리말로 번역하면 굉장히 긴 일종의 다자간의 FTA, 다자간의 무역협정, 이것인데 중국이 앞장을 서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참여해서 거기에 이제 가입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 10개국,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여기서 빠졌네요. 이 협정이 이루어지는 범위가 가입한 나라들의 총 GDP를 합치면 26조 달러, 2경 6천억 원 규모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범위가 되죠. 그 안에 인구만 해도 23억 명, 무역 규모가 서로 하고 있는 무역 규모가 5조 달러, 전 세계 경제력의 약 30%에 해당하는 아주 광범위한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지요. 이거를 벼랑간 중국이 서둘러서 앞장서서 이거를 체결을 하자 하고 압박을 하고 나섰고, 사실 여기에 빠지기 참 어렵다. 빠진다면은 또 그 후유증을 걱정 안 할 수 없다 싶은 나라들. 뭐 아세안에도 그런 나라들이 많겠습니다만은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그런 나라도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래 우리나라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글쎄 어쩔 수 없이일까요?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기꺼이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RCEP, 이 RCEP에 앞서서 사실은 미국이 중심이 돼서 주도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있었죠. TPP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이런 11개 국가가 모여서 만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FTA가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이 주도해서 했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바마가 했던 거라고 그래서 이건 걷어치고 여기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참 희한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미국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 이름이 이제 CPTPP로 바뀌었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TPP라는 이름으로 일시적인, 임시적인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그랬던 것이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만일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이 기구가 TPP로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제 TPP 협정이 활성화되는 그런 노력들이 관계국 사이에서 진행이 동시에 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양쪽에 가입해 있는 나라와 한쪽엔 가입하고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 우리는 TPP에는 가입을 안 했죠.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바이든이 만일 TPP를 다시 활성화한다면 우리도 거기도 가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개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이걸 우리는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이제 RCEP에 이 가입 서명을 하고 협정에 서명을 하고 나서는 아주 이것이 또 엄청난 우리의 경제에 활로를 열 것처럼 희망에 찬 얘기들을 쏟아놓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본질적으로 이 RCEP이나 TPP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세력 다툼을 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 다툼이 아닌 경제적인 대결, 이것을 마치 협력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위장해서 만드는 이러한 그 내막에는 양 대세력의 대립구조가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인도 태평양 방어 라인과 1대1로라고 하는 중국의 이 방위체제 라인, 이 두 개가 밑바닥에 확고한 개념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그 위에 자유경제라고 하는 화장을 짙게 한 경제협력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마 온당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하자면 미국 대 중국의 대결, 아마 내년부터 바이든 체제 하에서는 미중의 냉전이 아마 본격화할 텐데요. 심화할 텐데, 그러한 냉전을 표면적으로 캄프라지하는 아바타 같은 성격, 이것이 이 두 개의 협정의 본질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더욱이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로 이 두 개의 협정이 맺어지고 있는 그 지역 내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국제적, 군사적 분쟁 사태들이 잠복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선 인도와 중국의 국경의 대립뿐만 아니라 국민 대 국민의 정서적, 감정적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사실을 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테고요. 남진하해를 둘러싸고 있는 아세안의 일부 국가들과 중국과의 대립, 그리고 타이완과 홍콩이라고 하는 정말 발화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인가요? 한반도 사태도 이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죠. 북의 비핵화의 문제, 그리고 언제든지 공갈 협박이 쏟아지고 있는 위협적인 공격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 또한 중국과 일본의 조도를 둘러싸고 있는 끝나지 않는 영토 분쟁.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참 풀리기 힘들 것 같은 외교 분쟁, 감정적 갈등, 국민 전체가 가담하는 감정적 갈등. 또 WTO라고 하는 이제 세계 무역기구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까지도 사실은 이 지역의 문제로 이해를 해야 할 겁니다. 이 많은 문제들이 이 두 개의 협력기구 속에 내재된 폭탄들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품에 안은 채로 그렇게 이상적인 경제협력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쇼죠. 희망사항이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국가 대 국가 간에 맺어지는 Free Trade Agreement, FTA라고 하는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그런 본질이 뭐냐를 우리는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협정이 이상대로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뭐냐? 세계는 전체가 자유무역제도로 지향을 하고 끌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경제가 서로 성장을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각국의 이기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암암리에 상대 국가의 물건의 수입에 과중한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어떤 투자 행위에 대해서 통제를 하거나 또는 기술의 교류에 있어서 어떤 통제를 하는 이러한 통제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특정한 국가끼리는 서로 우리끼리는 그런 거 없이 관세 없이 또는 그런 통제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래서 양쪽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맺는 것, 이것이 FTA였는데 이것이 굉장히 숫자가 늘어난다. 그럴 수 있는 나라들의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 기준이 돼버리고 맙니다. 특별한 혜택이라는 게 그 속에 생길 게 없죠. 어느 나라하고나 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무슨 특별한 이익이 생겨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역에 있어서 이런 다자간의 협정이라는 것은 그 다자간의 협정이 많아지면 원래 인류가 유엔 체제 하에서 과거의 가트 체제 하에서 모색했던 그러한 자유무역 체제로 하는 그 이상 아무 가치도 갖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부 그렇게 돼서 관세나 통제 제도를 서로 없애기로 한다면 그럼 결국 무엇이 남을까요? 결국은 경제적 거래의 원칙, 가격과 품질의 문제, 그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FTA 체결했다고 경쟁 관계가 다 없어지나요? 그 안에는 가격과 수량, 품질, 이것에 의해서 거래가 결정된다는 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논리만이 남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경쟁을 해야 되는, 국가의 보호 없이 더 심각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내가 만드는 물건이 얼만큼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느냐, 가격과 품질 면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승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그러한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첫째 지금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은 대한민국의 유별난 이 노조들 덕분에 세계의 바닥을 찍는 노동 생산성으로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뭘 가지고 가격 경쟁을 하죠? 특수한 자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의 임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뭘 가지고 가격 경쟁을 합니까? 그 속에서 재정의 운영은 국가의 신뢰도를 계속적으로 떨어뜨리는 쪽으로만 과다 적자 재정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품질이라는 것, 그건 원자재의 확보가 쉬워야 하고 정말 마음 놓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어떻게 해서든지 묶으려고 하는 쪽으로만 가고 있죠. 무슨 실험 하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아이템 하나를 자유롭게 개발하지 못합니다. 뭘 가지고 승부할 수 있죠? 더구나 지금 RCEP이고 TPP고 여기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 중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하고 우리는 거의 다 개별적인 FTA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흥분하고 이런 거 가지고 정치 선전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냉전화하고 그 속에서 경제를 또 도구로 해서 싸움박질이 일어날 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답은 뭡니까?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하죠. 우리 격에 맞지 않는 임금의 인상은 필연적으로 우리 노동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옥죄고 있는 각종 통제, 제재들을 과감히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계 경제와 경쟁해야 되는 기업들을 이렇게 굳센 사슬로 묶어놓고 어떻게 이 험난한 파고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또 한 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